안녕하세요, 건물의 신입니다. 오늘은 33M2와 에어비앤비의 같이 플랫폼을 비교하면서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사회초년생 또는 초보 투자자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사회초년생이나 초보 투자자분들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투자 금액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33M2 같은 경우도 보증금 500이든 1000이든 제외하고 에어비앤비도 집 꾸미는 거 2, 300만 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사회초년생도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하는 금액이 너무 몇 억 이렇게 들 거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들은 접근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33M2나 단기 임대나 에어비앤비 이런 쪽은 소자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 분들도 접근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에어비앤비 장점부터 알아볼까요? 네네. 에어비앤비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에어비앤비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수익률입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아서 물론 적게 버는 분들은 50에서 100, 150, 200도 있지만 300, 400, 500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개만 하시든 두 개 하시든 수익률이 두 개 하셔서 700, 800, 1000만 원 이렇게 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장점은 가격 설정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수기와 비수기에 대한 가격 설정을 별도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일 가격, 주말 가격, 토요일 같은 가격은 2배, 3배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이럴 때는 가격을 2배, 3배 이렇게 좀 비싸게도 받을 수가 있고요. 좀 평일에 예약이 좀 안 찬다고 하면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가지고 예약률을 높이는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장점이 에어비앤비, 그 다음에 아고다 부킹 이런 식으로 33M2든 달력 연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중 부킹을 방지하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으로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 번째 장점은 이용자 수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여기서 또 다른 장점을 보는 게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리고 집을 내 마음대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텔이든 어디든 하면은 각 방마다 크기도 좀 정해져 있고 꾸밀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주인의 그 컨디션과 느낌에 따라서 방 구조가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이 집으로도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여기 집으로 깔끔하게 꾸미고 특색 있고 방마다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의 취향이나 폭이 상당히 넓어진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예쁘게 꾸미고 스타일링을 좀 좋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매출을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장점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고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으로는 첫 번째로는 관리의 노력이 33M2보다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체크인, 그 다음에 청소, 응대. 에어비앤비는 하루 단위로 숙박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틀, 일주일, 한 달도 있지만 이틀, 3일 이렇게 하면은 청소 부분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의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당근 알바를 통해서 청소를 구해서 2만원, 3만원 이렇게 주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없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좀 걱정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다른 단점도 있을까요? 네네, 이거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리뷰 관리를 좀 신경 써서 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낮은 평점이나 낮은 리뷰는 수익에 치명적이긴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만의 악플이나 리뷰 관리하는 꿀팁이 있을까요? 먼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사과를 정식으로 드리고, 저는 전액 환불 처리하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뭔가 좀 클레임이 걸렸을 때 좀 적극적인 대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컴플레인이라는 게 집에 문제가 있어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한 거겠네요. 그렇죠. 대부분 그분들이 웬만해서는 글을 안 쓰는데 글을 쓰면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클레임을 제기했었을 때 일단 먼저 사과드리고 전액 환불이든 일부 환불이든 하고 그거를 좀 개선하고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면 한두 달 안에 코스트 및 충분한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전화번호도 공개를 해놓고 충분하게 소통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하고 있었습니다.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그러면 33M2도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33M2의 장점은 우선은 좀 안정적인 월세 수익입니다. 그리고 공실 리스크가 상당히 좀 작고요. 그리고 관리가 상당히 편합니다. 대부분 장기 계약자가 많아서 한 달, 두 달 이런 분들도 있고 1주, 2주 이러기 때문에 청소 리스크나 이슈, 그 다음에 응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작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소규모 자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500, 1000에 원룸, 오피스텔 이런 걸 또 이용을 해서 진행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이런 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33M2입니다. 수요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33M2도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단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첫 번째로는 에어비앤비보다는 수익이 많이 낮겠죠. 이게 하루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랑 장소, 입지에 따라서 수익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디 하면 돈이 된다는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상당히 좀
좀 장점인데요. 그냥 어설프게 들어갔다가는 실패하고 마이너스 나고 또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는 게 많이 중요합니다. 332도 찾는 분들이 많을까요? 네, 뭐 대단지 아파트들의 뭐 리모델링 수요도 있고요. 그리고 이사, 기간, 뭐 취업 이런 거 하면서 거기 잠깐 뭐 살아보겠다 이런 수요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수요들은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33M2랑 에어비앤비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